네, 참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긴급 진단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닥인가 싶으면 더 내려가고 또 한숨이 깊어질 때는 또 다시 반등하는 이런 시장이 있다 보니까 장중 변동성도 커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말 막막한 상황인데요. 전략이란 것이 과연 가능한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럴 때 리서치 센터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그래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좋다가 8, 9, 10월 뭐 3개월째 조정이거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도 뭐 답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래도 좀 돌아가는 팩트들은 잘 챙기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뭐 주가 떨어지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10월입니다, 지금.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고 정말 멋진 계절인데 네. 우리 시장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지지선 같은 2400선도 깨졌고 어제는 아주 오전 약세고 오후 반등 아주 네. 장중 변동성이 크고 이런 증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그 금리라고 하는 게 모든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일종의 중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예. 이제 미국 금리가 너무 강하게 올라가고, 그럼 미국 사람들은 사실 금리 올라가는 것만 그 영향을 받는데, 미국 밖의 나라들은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또 달러가 강해지면서 그렇죠. 외환시장 쪽에서 압박을 받는데, 지난 이틀 동안 미국 시장 금리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미국 금리가 앞으로 떨어져도 얼마나 떨어질까 예. 그런 걱정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주가 조정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뭔가 지금 터닝 포인트, 뭔가 변곡점을 찾아야 될 텐데 네. 이 정도면 시장이 안정됐다 이렇게 시그널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역시 금리인데, 근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도 같이 올라갈 테니까 이게 사전적인 신호로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근데 지금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과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연준은 그동안 긴축을 하면서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지난 그 금요일 날 파월 의장이 인플레 잡으려 그러면 경기가 꺾여야 되는데 미국 예. 경기가 안 꺾인다. 네. 그 말은 중앙은행은 열심히 금리를 올렸지만 미국 행정부가 너무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예.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돈을 써야 하는 요인이고요. 그래서 그 2차 대전 이후로 한 20년 동안 자본주의가 평온하다가 이제 자본주의가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게 인플레이션 생기고 했을 때가 미국 정부가 돈 많이 쓰고 또 그 배경에는 베트남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좀 안 좋은 기억인데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인플레가 안정되기에는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이것이 또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힘든 영역이라고 하는 게 지금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좀 불안감이라고 봅니다. 네, 고금리에다가 달러 강세. 그 네.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꼬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럼요. 미국 금리가 올라갈 때 신흥국 자산이 평온했던 적이 거의 없다고 예,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국은 금리로부터 굳이 따지면 과도한 재정 지출, 금리 상승, 달러 강사, 외국인 매도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시장을 무겁게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은 네. 비투에 나섰던 분들이 이제 반대매매 당하지 않습니까? 네, 이 네. 반대매매 미수금 잔고가 지금 1조 원을 넘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반대매매가 시장이 회복하는 데 또 약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런 외상 거래는 약간 좀 후행성이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별 문제가 없고 예. 떨어지게 되면 하강의 골을 깊게 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미수금이 최근 한 10년 내 보면 1조 원 넘어선 적이 별로 없었는데 아주 까마득한데 2000년대 초에 시가총액이 지금의 한 4분의 1 정도도 안 될 때 또 1조 원이 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수금이나 아니면은 신용 잔고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그 원천적인 요인은 아니겠지만 결과죠, 사실. 결과이기도 네. 하고 개별 종목들의 경우는 오늘도 보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주가가 밀리거든요. 예. 밸류에이션 비싸고 올해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근데 그 미수금 잔고 높고 신용 잔고 높은 종목들이 대체로 그런 종목들이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가늠자가 된다기보다는 개별 종목별로는 상당히 데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좀 챙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은 무겁게 눌려 있는 상태에서 연중 최저가, 1년 최저가 종목이 속출하니까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 어떤 주가는 더 낮은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지만 시장이 나쁘다 보니까 좋은 실적을 내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두 개의 전쟁 그리고 미국의 긴축 사이클 사이에 완전히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이런 대변수에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장사들의 4분기 실적 전망도 하향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권미정 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속속 들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발표될수록 대다수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3분기 실적 전망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코스피 상장사들 174개사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한 달 전에 비해서 0.2%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전망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와 조선, 디스플레이와 철강 등인데요. 문제는 4분기 실적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상장사 절반 이상이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는데요.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을 제시한 상장사 142곳의 올해 4분기 매출 전망치는 614조 원, 영업이익 전망치는 41조 원 가량입니다. 한 달 전 전망치보다 매출은 1% 가까이 감소를 했고요. 또 영업이익은 한 달 전에 비해서 2% 가까이 감소. 또 순이익은 한 달 전에는 29조 7천억을 전망했는데 현재는 28조 2천억 원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총 5% 가까이 감소된 셈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전보다 줄어든 곳은 133곳에 달합니다. 전체 상장사 중에 52%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특히 한미반도체와 대덕전자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전반적으로 실적이 하향됐고요.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게임주들,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 같은 콘텐츠주들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하향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불경기와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을 감안할 때 4분기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실적이 가정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한 달 전에 비해 6%, 한미반도체는 21%나 실적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됐고요. 대덕전자는 마이너스 17% 영업이익이 낮아졌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는 내년 실적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외 NC소프트와 넷마블은 신작 부진으로 4분기에도 고전이 예상되고요. 넥슨 게임즈는 중국에서 출시된 게임의 부진으로 실적 전망치가 뒷걸음질했습니다. 이외에도 하반기 기대가 컸던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4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됐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 달 사이에 상장 기업의 절반 이상이 4분기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이런 거는 뭐 증시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일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제 생각에는 조금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 뭐 정부를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거꾸로 됐어요, 지금. 예, 근데 좀 하고가 될 수는 있는데 거의 상저에 가까운 고가 될 수가 있어서 뭐 기업이익 전망치 같은 것들은 조금 후퇴할 여지가 있는데 다만 이제 기업이익의 거의 동행성 내지 약간 선행하는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것들은 지금 바닥을 치고 좀 돌아서고 있고 또 수출 증가율도 잘하면 11월에 또 플러스가 될 것 같아서 크게 보면 실적이 바닥권 부분이란 생각은 드는데 좀 좋아지는 속도는 좀 더디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L자형인데 L자의 그 꼬리가 어디까지 갈지가 그 관건이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 하마스보다 더 무서운 게 파월 의장의 입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때 있었는데요. 내일 파월 의장 연설을 앞두고 있어요. 이거에 따라 또 시장이 좀 출렁거릴 여지가 있는데 그 대내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연준 그 인사들의 그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요즘은 파월 의장보다는 바이든 정부가 너무 돈을 쓰는 게 무섭습니다. 이 중앙은행가들은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들의 목적 중에 하나는 또 금융 안정을 해치면 안 되는데 근데 과거에도 금리를 올리다 보면 경제가 나빠지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시장 금리는 많이 올라갔지만
11월 달에 열릴 FOMC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는 기대는 거의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보다 금리 차가 벌어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예. 한국은행이 지난 1월 이후 금리를 동결하는 거는 이제 금리 올리면은 뭐 가계부채도 걸리고 많은 건데 예. 미국의 경우도 지금 은행주 주가를 보시면요. 미국의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 이제 뭐 금융주들 환경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설사 높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데 정부가 GDP의 한 7% 가까운 재정 적자를 막 쓰면서 경기에 군부를 떼니까 인플레가 좀 안 잡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플레나 금리를 결정하는 게임은 미국의 재정 폭주가 얼마나 멈춰주느냐가 저는 조금 관전 포인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중앙은행을 독립시킨 게 바로 그거죠.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서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잡는다든지 금융안정 꾀하는 거를 그대로 가져가자는 건데 네. 지금처럼 내년 선거 앞두고 있는 미국 정부도 뭐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는 네.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바로 미국 국채를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시장 움직이는 핫 키워드가 바로 국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난 주말 이번 주 초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는 10년물이 5%를 넘었어요. 그 뭐 네. 지금 다시 좀 내려오긴 했는데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제 고점에 다 온 걸까요? 참 그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률이 높은 것은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재정 지출을 늘리고 또 미국이 그렇잖아도 뭐 IRA나 이런 거 하면서 전 세계 투자를 아주 강압적으로 자기들이 그렇죠. 딱 끌어오면서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은데 여기 또 재정의 군불이 또 들어가고 또 전비 지출을 또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뭐 금리가 뭐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뭐 이건 알 수가 없겠지만 금리가 좀 잘 안 떨어지면 이 자체가 큰 압박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따지고 보면 그 이전에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린 결과인데요. 예. 금융위기 직전에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 거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안 올리고 금리가 유지가 되니까 높아진 금리가 고금리가 누군가에겐 부담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시작했던 거는 연준이 금리 인상 멈춘 건 2006년 6월이지만 2007년 8월부터 뭐 서브프라임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엔 내년 정도까지는 금리가 여기서 유지만 돼도 뭔가 어려운 기업이나 신용 쪽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긴 어렵습니다만 금리가 좀 이제 높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금융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 월가 채권왕이라고 하는 그 네. 신구 채권왕들이 네. 채권 그 금리 상승에 배팅하던 거를 네. 좀 방향을 틀었다 이런 얘기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의 견해는 뭔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결국 경기도 부러지고 경착륙이 되고 신용에서의 위기로 나올 거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건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읽은 느낌이고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지금의 금리는 저는 재정 지출을 자제하지 않으면 뭔가 부러져야 금리가 안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러진다는 것 자체도 큰 리스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이게 좀 풀릴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 좀 재정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경기를 달아오르는 거를 좀 자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선거도 있고 정부가 돈 쓰는 거에 대한 뭔가 제어 장치가 미국도 완전히 고장이 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단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조금 불안하게 느껴지는 점입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이 중동 리스크 확대가 되는 것도 미국에 정말 부담이 되는데 가뜩이나 이제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데 뭐 지원을 늘린다는 건 다시 말해서 국채 늘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금리를 안 떨어지게 하는 오히려 더 금리를 네.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 인플레이션 물가 안정은 평화의 산물입니다. 네. 전쟁 벌어지고 이것저것 안 가리고 쓰게 되면 그렇죠.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플레가 자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중동 전쟁 이런 게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은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그 클린턴 시절에 뭐 골디락스 얘기 나왔던 것도 그때는 네. 큰 전쟁이 없었어요. 뭐 그럼요. 전쟁이라 할 게 없어요. 네. 국지적인 분쟁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바로 그 전쟁 여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개의 전쟁에다가 중동 지역 불안, 확전 가능성은 뭐 지금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유가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유가는 큰 변동이 없어요. 근데 뭐 또 일각에서는
뭐 이 만약에 이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악화된다면 네. 뭐 새로운 오일 쇼크가 올 수 있다. 오일 쇼크라는 단어가 또 네, 뭐 등장을 했는데 이거 조건부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중동 전쟁에 대해서 제가 뭐 잘 통찰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근데 조건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오펙이라고 하는 그 원유는 수요와 공급이 중요한데 뭐 수요는 경기를 볼 테고요. 공급은 그 산유국들의 증산 이런 예. 건데 지금까지 오펙이 잘 깨지는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배신하고 그 그랬는데 담합은 깨지기 위해 담합하는 거다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통적인 오일 메이저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공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미국의 쉐일이라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그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원유 증산도 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 가능성으로 중동 전황이 좀 악화되게 되면 유가는 다시 좀 불안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저게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지금 봐서 그렇게 썩 보이진 않아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알진 못하지만 전쟁 나고 이렇게 1년 6개월 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더 많고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라는 게 좀 우리가 좀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유동적이면 우리 생각도 좀 상당히 좀, 네. 좀 융통성 있게 유동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으로 27일 이번 주에 그 미국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PC 개인소비 네.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이 지표 여전히 중요한데 네.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뭐 조금 둔화가 되겠지만 그래도 3% 중후반이니까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2%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 기대치보다 얼마나 나오냐가 관건이 되겠지만 지금의 예상치로 보면 야, 물가는 크게 보면 고점 찍은 것 같은데 참 잘 안 떨어지네. 뭐 그런 그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또 요즘 눈길을 확 끄는 것이 증시는 변동성 커지고 지정학적 리스크 커졌는데 비트코인이 아주 네. 급등을 했어요. 네. 이게 사실 비트코인 같은 이 암호화폐들은 기본적으로 그 금융 완화에 네. 그 편승하는 게 보통인데 지금 긴축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뜬다. 이건 어떤 시사점이 있습니까? 조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최근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나스닥보다 비트코인 같은 게 더 떨어지는데 근데 지금은 잡코인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중앙에 있는 코인이 비교적 견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만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 가상화폐로 막 송금하고 이런 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인 전반으로 확대가 되진 않겠지만 안정성이 높아진 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도가 뭐 이게 뭐 금처럼 될 거냐 뭐 이건 알 수가 없지만은 예. 그 비트코인과 같은 어떤 가장 안전한 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도가 좀 많이 높아진 그런 느낌은 듭니다. 뭐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그 유명한 양반은 뭐 비트코인이 얼마 넘어가면은 뭐 서너 배 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것도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미국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이미 실적 발표했고 인텔도 예정돼 있는데 이 미국 기술주들의 실적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대체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고 또 경기를 타지 않고 굉장히 독점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의 반응은 다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미국 쪽은 금리가 문제지 실적은 그래도 주식시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주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전혀 다르죠. 네. 전혀 다르죠. 우리는 경기 시장으로 많이 타는데 네. 여기는 뭐 약간 독과점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글로벌 독과점이고요. 네. 또 한국의 독과점이라고 하는 굳이 따지면 그런 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또 한국은 또 선도자들을 약간 카피하는 그 후발주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주식시장에서 평가도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장에는 뭐 나름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 쉽지 않은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뭐 저는 뭐 좋아 보이는 게 별로 없는데 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 주식이 뭐 아주 비싸다 이런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한 2,400 정도가 뭐 적정한 수준이고 아래 위로 뭐 한 10% 움직이는 게 뭐 제가 생각하는 레인지인데 뭐 거품은 다 거의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가 또 시장이나 바닥을 알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고요. 그건 지난 다음에 알게 되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실은 내가 좋은 주식 들고 있으면 안 팔고 버티는 것도 투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을 맞추려고 하시는 것보다
내가 들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공부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고, 다만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고 버티더라도 시간을 잘 견디면 또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예. 버텨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재무 구조가 안 좋은 회사, 이런 회사를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물려 있더라도 조금 좀 안전한 종목, 안정적인 종목으로 스위칭하고 이런 것들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처럼 출렁거리는 장에는 정말 네. 실망 매물 던지신 분도 많고 또 예. 오후에 급등하니까 또 후회하시는 분도 많고 그랬는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